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세기 후반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을 일구어낸 나라. 우리는 그들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도 그 기적은 멈추지 않고 특히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신화가 쓰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다음날 아침이면 끝나는 믿기 힘든 속도. 해외 네티즌들은 이를 K건설이라 칭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움 뒤에는 정반대의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꿈을 이뤄가는 한 젊은이의 눈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채널 성장과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마테오입니다. 저는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외곽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에콰도르의 슬픈 현실 20년째 구멍난 도로. 저는 매일 아침 똑같은 광경을 마주합니다. 차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해가는 도로에 커다란 구멍들. 웅덩이가 고여 물이 튀고 덜컹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이 바로 제가 일하는 현장입니다. 이 구멍들은 마치 에콰도르의 슬픈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남아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도로를 유적지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저희 동네는 포장하는데 30년이 걸렸다는 푸념도 흔한 농담입니다. 왜냐고요? 공사를 시작하면 최소 4년, 심지어 정권이 4번 바뀔 때까지도 안 끝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니까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부실 공사입니다. 공사 자재는 언제나 규격 미달이었고 예산은 시작도 하기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비가 오면 다시 터지는 구덩이에 사람들은 나무 통나무 하나를 옆에 놓아두고 지나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저도 구덩이를 메우는 일을 합니다만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임시 봉합에 불과합니다. 싼 자갈과 아스팔트 조각을 대충 쑤셔넣고 오늘 할 일은 끝났다고 스스로를 속이죠. 저희 직장 상사는 어차피 몇 달 뒤에 또 고장 날 텐데 힘 빼지 마 라고 말합니다. 도로가 뻥 뚫려 트럭이 빠지면 그제야 바리케이드를 치고 더 커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곳의 비극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20년의 무게입니다. 저는 이 굴레를 끊고 싶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제 가족과 이웃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도로 위를 뒤덮은 먼지와 구멍을 볼 때마다 제 안의 희망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도로의 구덩이처럼 제 마음에도 깊은 좌절감이 파였습니다. 이 좌절하는 청년 마테오의 꿈. 저는 대학에서 건설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도로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테오의 보수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고 장기적인 도로 개선 방안을 제출해보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배합으로 아스팔트를 깔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시설까지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시와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마테오, 젊은이가 뭘 안다고 그래? 이건 계획대로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생존의 문제지. 상사는 낡은 장부 하나를 보여주며 정부에서 내려온 자재 예산의 절반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다. 내가 원하는 고품질 자재는 꿈도 꾸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기술자로서의 자존심과 국가에 기여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패와 무능력이라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부패는 마치 늪과 같아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멕시코처럼 도로에 구멍이 계속 생기는 현실이 에콰도르에서도 똑같았습니다. 20년 후에나 고칠 거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현실이 되는 곳에서 젊은이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싸구려 자재뿐이었습니다. 그 자재로 임시방편의 보수를 할 때마다 저는 제 전공을 모독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게는 도로를 고친다는 일 자체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공사 현장 옆에 찌그러진 곡갈 하나를 세워두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국가에 공헌하는 전부인가? 그저 위험을 알리는 낡은 곡갈 하나가 나의 능력의 한계인가? 푸에르토리코처럼 아예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스스로 위안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외침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지난 세기부터 공사 중인 스페인처럼 영원히 미완성인 채로 남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운명적인 소식이 들려온 것은 3. 운명적인 만남. 한국 기술자를 만나다. 희망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즉 KOICA에서 에콰도르의 주요 도로 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지원하라는 공고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은 한국팀이 직접 시공을 맡은 시범 구간이었습니다. 그들을 통역하고 보조하는 역할이었지만 제게는 꿈에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저는 김 팀장이라는 한국인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정확했습니다. 첫 회의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김 팀장은 분 단위로 계획을 짜왔습니다. 자재는 18시에 도착하고 인력은 18시 30분부터 배치가 시작됩니다. 밤 12시까지는 기초 다짐을 끝내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 7시에는 차량 통행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낸다고요? 우리 멕시코나 에콰도르에서는 최소 몇 년이 걸리는 일인데 그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최소 4년, 운이 좋아야 15년 만에 고쳐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자재 관리부터 달랐습니다. 최고급 자재를 제때 정확한 양만큼 현장에 반입했습니다. 단 1g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정직한 겁니다. 눈속임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김 팀장의 이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예산 빼돌리기에 눈속임이 일상이었는데 한국 팀은 철저하게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국의 눈부신 성장이 바로 이 정직한 기술과 신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배운 공학 지식이 드디어 빛을 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제 가슴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 하루 만에 기적. K건설의 충격적인 실체. 드디어 공사 당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자 한국팀은 약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최첨단 장비들로 채워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고성능 아스팔트 피니셔, 강력한 다짐 장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이나 낭비되는 시간이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피 마시며 잡담하는 시간, 자재가 안 와서 기다리는 시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은 모든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스팔트의 온도, 두께, 다짐의 강도까지 모든 공정을 칼처럼 관리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만 그 빨리는 대충 하는 빨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는 빨리입니다. 완벽한 계획과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속도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작업의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장비들의 굉음과 기술자들의 외침이 어우러지며 마치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정전이 자주 돼서 공사를 계속 못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이곳은 철저한 전력 공급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넋 놓고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장인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듯 모두가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달 걸리고도 엉망으로 고친다는 도로, 84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곳도 있다는 스페인의 공사 현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차이를 넘어선 정신력과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공사가
눈앞에서 빠르게 완성되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대한민국이 이뤄낸 기적이 바로 이런 효율과 기술의 집약체였구나.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K건설의 실체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화의 바람 마테오. 한국 기술을 배우다. 밤샘 공사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젯밤까지 울퉁불퉁하고 흙먼지가 날리던 그 자리에 매끄럽고 완벽한 검은색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공사가 정말로 하루 만에, 아니 12시간 만에 끝난 것입니다. 한국 팀은 마무리를 위해 현장을 정리하고 곧바로 통행을 재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완벽한 표면을 만져보았습니다. 단단하고 견고했습니다. 20년 동안 임시 봉합만 해왔던 제 손은 그들의 완벽한 시공에 감동했습니다. 김 팀장은 저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테오, 어때요? 계획대로 됐죠? 기술은 우리에게 시간을 돌려줍니다. 낭비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어요. 김 팀장은 저에게 한국식의 공정관리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 장비의 가동 시간을 최적화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단순히 돈이나 자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부가 정직하게 일하면 국민은 그 시스템을 믿고 따릅니다. 이 신뢰가 바로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는 힘입니다. 저는 이전까지 도로에 구멍을 메우는 것은 부패한 시스템의 굴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과 한국 팀을 통해 저는 기술 자체가 변화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건설 효율은 단순히 빠른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좌절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열정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를 30년 동안 비포장도로로 만들었던 그 무거운 과거를 이제는 한국에서 배운 이 놀라운 기술로 끊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김 팀장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하며 이 모든 것을 제 나라에 돌아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 깨달음과 새로운 다짐. 효율의 의미. 제가 한국 팀과 함께 일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진정한 효율은 완벽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엉망으로 고쳐서 2달 뒤에 다시 고쳐야 하는 이탈리아식 공사가 아니라 한 번에 완벽하게 시공하여 수십 년간 손볼 필요가 없게 만드는 한국식 공사야말로 궁극의 효율이었습니다. 20년 후에나 고치겠지 라며 자조하던 저의 과거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20년의 시간을 절약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뤄낸 이 놀라운 성장의 비밀을 제 SNS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남미 사람들이 겪는 고통, 웅덩이에 트럭이 빠지는 현실, 매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야 할 판인 도로의 구덩이. 이 모든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해답이 바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찍은 깨끗하게 마무리된 도로 사진과 밤새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미와 달리 공사를 하루 만에 끝내는 한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신뢰와 기술입니다. 제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댓글과 공유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저와 같은 처지의 남미 네티즌들이었습니다. 젠장, 정말 효율적이네. 한국 사람들은 도로를 고쳐주기도 하잖아. 안 그래? 키읔키읔키읔 나는 부러움과 자조가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저는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열망을 가진 수많은 청년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을 바탕으로 제 나라 에콰도르의 건설 현장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도로 보수 작업자가 아니라 도로를 통해 국가의 신뢰를 회복할 엔지니어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7. 마테오의 결론. 한국은 20년을 앞서갑니다. 제 SNS 글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다 이렇다. 우리 동네는 포장하는데 30년 걸렸다라는 하소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선배 국가입니다. 저는 그들의 기술과 정신을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책임감에서 우리보다 20년을, 아니 그 이상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팀과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곧바로 제가 살던 동네의 낡은 도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김 팀장님에게 배운 공정관리 기술을 적용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이제 한국에서 온 희망이 있습니다. 제 작은 노력이 이웃들에게 깨끗한 도로를 선물하고 그것이 에콰도르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는 한국의 능력은 우리 시니어가 이뤄낸 이 땅의 기적과 같은 맥락입니다. 폐허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그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힘입니다. 8. 에필로그 끝나지 않는 K건설 신화. 마테오의 작은 외침은 남미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SNS에 올린 글에 수많은 남미 네티즌들은 부러움과 함께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희망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한국은 정복당하면서 스페인에게 그걸 배웠지라는 씁쓸한 농담 속에서도 한국이 보여준 신속한 완벽함은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마테오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 도로를 고치기 위해 다시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에서 배운 정직한 기술과 빨리빨리 정신이 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은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이끌어낸 시니어 여러분들의 땀과 눈부신 노력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룬 그 놀라운 기적이 이제는 K-건설 신화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위대한 성장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 K 국뽕 신화는 바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